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정 5주 3차 시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교육과정 기초 부분입니다. 그 중에 심리적인 기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우선 네 번째 정신분석 이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심리적 기초 중에 세 가지 우리 다루었다 그지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숙주의 이론. 두 번째는요. 행동주의 이론. 세 번째는요.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지요? 처음에 심리적 기초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심리적인 기초는요. 유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성장하고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기반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오늘 역시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론과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여기저기에서 아마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론 정립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신분석 이론으로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신분석 이론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작용.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작용을 보통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 이런 것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신분석 이론은요. 이러한 정신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능력이나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일을 대하는 그 어떤 마음이나 뭐 마음의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이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중요하지요. 여러분 정신과 행동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특히 이 중에 인간의 성격, 정신이 인간 발달의 동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신은 인간의 성격, 하고도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 발달의 동인, 그러니까 원동력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와 발달 과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해볼게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그런 본능적인 욕구와 발달 과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물질적,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요. 프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지요? 에릭슨 이런 분들이 정신분석 이론가들입니다. 자, 우선 아주 정신분석 이론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죠? 프로이드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프로이드는요. 정신과의 의사였지요. 정신과 의사 이 시절에 이분이 여러 이제 뭐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 신경증이라는 그 정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증상이지요. 신경증 증상의 그런 원인이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뭐 환자 저런 환자 정신 신경증 그런 그 증세를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수없이 만나다 보니 그런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본인이 이렇게 유출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하고 지금 현재 이 병하고 연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나가다 보니 유아기 경험이 인간의 그런 성격 발달에 정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더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론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런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왜요? 인간의 성격,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인간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때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 아이들의 그런 시기와 또 우리들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요, 프로이드는 인간은 성격이 이 아래 세 가지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격 요소가. 첫 번째는 원초아, 두 번째는 초자아, 세 번째는 자아 해서 인간의 성격이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원초아.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원초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초아는요, 무의식의 세계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충동, 이런 것들로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원초아라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 누구나 무의식 있죠.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무의식의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욕구, 충동, 이런 것인데 이게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충동 안에도 적혀 있지만 뭡니까? 배고픈 거, 그 다음 배변, 그 다음에 수면, 졸리는 거, 그리고 성욕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자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쾌락적인 그런 이런 쾌락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원초아의 그러니까 그런 성격 하나의 어떤 요소가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초자아는요. 자아 이상이라든지 양심과 같은 도덕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 더요. 초자라는 것은 자아 이상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을 인간은 누구나 또 초자라는 어떤 성격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요? 학습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교육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일단은 인간의 초자아고요. 자, 또 하나는 자아입니다. 자아는요, 현실 원리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요.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중간에 자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드에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원초아와 초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아 같은 쾌락의 원리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이 친구가 자꾸 커지려고 하면 초자아가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누르겠죠. 그죠? 안 된다 안 된다 양심이나 이런 윤리 도덕적인 이런 어떤 성격으로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 사이를 조절하는 게 자아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은 늘 이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가는데
형성이 되는데 인간 성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조금 더 초자아가 만약에 더 발달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흔히 얘기해서 양심적인 그런 친구들이겠죠. 도덕적인 친구들.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 막 이렇게 굉장한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입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그 유능한 그리고 아주 멋지신 그런 뭐 성직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자아가 더 많이 발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초아가 많이 발달이 되면 그쵸 이제 TV에 납니다. 그죠? 다 이게 잡혀가고요. 얼마 전에 예 지금도 뭐 ING 중인 그런 사건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정말 예 우리나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예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예 뭐뭐 사건들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이 친구는 프로이드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원초아가 너무 커져버린 거지요. 그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초자아를 조금 더 발달을 시킵시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아래에 보시면 예, 각 요소, 이게 구성 요소들, 이 세 가지의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인간의 행동은 결국 인간의 성격하고 연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원활히 작용을 한다면 보다 건강한 인격 형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프로이드식의 예, 설명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번 잘 정립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프로이드식의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봤을 때 성인 교사의 역할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억압된 욕구가 무의식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이끄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쾌락을 추구하는 그 원초아의 욕구 있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렸을 때 충족을 시켜줘서요. 억압된 욕구가 무의식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아이들의 그런 발달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영아기, 유아기 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인간의 그 본능이 뭡니까? 먹는 거, 배변하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릴 때 그 만족스럽게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부족함이 없이 무의식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유아기, 영아기 때 성인들이 좀 아이들의 요구에 좀 잘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성인의,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자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한편 프로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리비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리비도는요.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쾌락 추구의 에너지, 이게 참 설명이 추상적이라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자,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건 쾌락 추구를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크게 프로이드는 5가지 단계로 봤다, 그지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다 기억나시죠? 이 5가지의 시기가 성장하면서 누구나 다 겪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구강기, 그죠? 그것보다 더 높으면 항문기, 항문기에서 조금 더 자라면 남근기, 성기기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잠복기, 그 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5가지 시기 중에. 예, 거의 요까지, 남근기까지를 보통 유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그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구강에 붙었다가 항문에 붙었다가 남근에 붙었다가 이런 것이 이때 각각의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붙는 시기를 프로이드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이런 단계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마다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지나치게 너무너무 또 문제가 지나치게 충족이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결핍이 된다면 고착 상태,
예, 고착, 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생애, 초기 3단계, 좀 전에 얘기했던 남근기까지 이 3단계가 예, 성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요. 요 세 가지가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교육과 예, 성인의 역할이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일단은요, 보통은 우리가 뭐,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에서 쾌락을 얻는 시기에는 음식을 빨고, 또 먹고, 삼키고 하는데 쾌감을 느낍니다. 그지요? 자, 다시요. 유아가 입에서 쾌락을 얻는 그런 시기에는요, 음식을 빨고 영아가 더 적절하겠지요. 음식을 빨고 먹고 삼키는 그런 쾌감을 느낍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그렇죠. 마음껏 모유를 아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모유가 입에 있으면 즐겁고 그러니까 먹고요. 또 모유가 입에 있으면 즐겁고 쾌락을 느끼죠. 그러면 점점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성격이 점점 자라서 밝고 낙천적이고 조바심도 별로 없고 음식을 즐기는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드식 설명에 의하면요. 최소 3단계, 그지요?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남기기까지 해서 요까지에 충분히 아이의 쾌락을 잘 서포터를 해주게 되면 예, 아이는 커서 점점 밝고 낙천적이고 조바심 없고 예, 음식도 즐기고 뭐 이런 뭐 긍정적인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모유를 먹는 것에 제한이 많았고 즉 뭐 흔히 얘기해서 너무 모유를 먹을 수 없는 어떤 예, 상황이 있다든지 너무너무 가난했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말 진짜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먹지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예전에 그런 기사 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미혼모라든지 너무 어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예, 이런 아이가 부모가 흔히 얘기해서 뭐 아주 젊은 부모죠. 10대 부모 같은 그런 친구들 막 오락하고 게임한다고 애들 밥대 놓쳐가지고 굶겨서 죽이고 그죠? 이런 일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신문에도 대중매체에도 몇 번 예, 났었고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아무튼 아니면 저 뭐 아프리카 빈민 어떤 국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모유를 제때 못 먹었을 거거든요. 제한이 많았을 거고 충분치 않았겠죠. 그렇다면 자라서 의심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뭐 빛고기를 좋아한다든지 언쟁을 즐기는 성격이 될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과음, 과식, 흡연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게 프로이드식 설명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참고로요. 혹시나 지금 과음하시고 과식하시고 흡연하시는 분들 혹시나 또 예, 프로이드식 설명에 의하면 영아기 때 예, 모유에 대한 이런 아니면 음식에 대한 게 충분한 쾌락을 아마 느끼지 못했던 그런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른 이야기지만 과음 예, 흡연 안 됩니다. 예, 아무튼 혹시나 청소년기에 어떤 유혹이나 뭐 호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조심하세요. 예, 그 다음은 예, 급하게 예, 젖을 뗐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소화불량이나 식사 거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성격적으로 가다 보면 뭐 불안이나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씹기 예, 고착이 만약에 이제 된다면요. 점점 커서도 예, 이 유사 상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손톱 깨무는 거, 아니면 손가락을 계속 빤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즉, 다시 정리하자면, 예, 프로이드는 예, 아이들의 그런 어렸을 때의 그런 어떤 쾌락에 관련된 욕구가 충분하게 예, 만족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점점 커서 성인이나 아니면 뭐 예, 그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들의 그런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자, 에릭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 중에 이제는 에릭슨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에릭슨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개인의 욕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서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 발달을 총 몇 단계로 나누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8단계. 에릭슨은 인간의 그런 성격 발달이 이런 나이나 아무튼 이 시대별 순으로, 그러니까 연령별 순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발달을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것인데요. 0세에서 1세 1단계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 그 다음에 2단계 때는요 자율성 대 수치심, 그리고 3단계는요 주도성 대 죄책감.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핵심인 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4단계 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 그리고 5단계 때는 청소년기, 정체성 대 혼돈, 그리고 6단계 때는 성인 정기라고 해서 친밀감 대 고립감, 그리고 7단계 때는 성인 중후기라고 해서 생산성 대 침체성, 그리고 노년기에는 자아통합과 절망이라는 아무튼 이런 과제와 인간이 그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과제와 위기, 그때그때마다의 위기를 이렇게 제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에 이런 과제와 동시에 이게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인간이 그 단계마다 이런 앞쪽 부분입니다. 이런 앞쪽 부분. 좋은 거죠. 그래서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이런 것들을 점점 이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해 나가게 되면 점점 멋진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단계는 2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2단계는 3단계 영향, 3단계는 4단계 영향, 계속 그 단계별로 영향을 앞단계가 그 뒷단계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감이 먼저 생긴 친구는 역시나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수치심이 될 확률이 높고요.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친구들은 죄책감은 열등감은 혼돈, 고립감, 침체성, 절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설명에 의하면. 하지만 그러면 처음에 불신감이 생긴다라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혼돈 이것만 생기냐?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아요. 만약에 불신감이 1단계 때, 0세에서 1세 때 아무튼 여러 가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이런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요. 이 서포터가 잘 되고 지원이 잘 된다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마다 바뀔 수는 있어요. 요렇게. 자, 하지만 좀 전에 설명했지만 앞쪽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이 이 연계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누구나 다 여기 앞쪽 부분에 있는 이 좋은 성격으로 발달이 되면 좋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때 단계마다의 그런 성인이나 교사의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해서요. 정리를 하자면 유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내면적 성장의 지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양육자나 그러니까 부모겠죠. 그 교사의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1단계 때는요. 좀 더, 만약에 이때는 교사라고 한다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겠죠. 그죠? 이때는 아주 어린 아이니까, 영아에 혹시나 차후에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영아반 다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아의 그런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단계 때는 영아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3단계 때는 이제 거의 유아식이다, 그지요? 유아의 능력에 적합하게 과제를 구조화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죠? 저 아이 무조건 실패하게끔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계속 실패할 수 있는 과제를 줘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구조화시켜가지고 성공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4단계 때는 물론 약간 초등학교 요즘이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아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0페이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정서적 갈등, 그리고 긴장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초기 경험이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교육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 5세 이전에 주 양육자와 영유아 간의 그런 관계가 인간 발달, 특히 성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사들에게 바람직한 상호작용 기술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신분석 이론만 하더라도 아주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었는데도 시간이 벌써 이만큼 흘러갔다, 그지요? 아무튼 이때까지 다루었던 거 총 4가지입니다. 그지요? 4가지 이론 잘 다시 한번 또 정립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습하시고 또 요약도 해보시고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